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넥스트 게임즈. 우리가 이제 게임즈에만 너무 몰입해 있는데 게임즈 이후에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인가. 최소한의 대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추천 종목이 아니라 관심 종목입니다. 그렇죠? 게임즈가 유사업종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동떨어진 기업들은 사실 잘 안 됩니다. 뭔가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다든지 메타버스를 한다든지 뭐 다른 면에서 뭐 이렇게 코인을 발행한다는 이런 류와 확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종목들 세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NHN 사이버 결제, 다음에 비즈니스원 이렇게 세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 매력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판단은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랬죠. 예, 저는 한 70% 정도의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 게임주 이후에 탑3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세 종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NHN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NHN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며 어떻게 먹고 사는지 또 어떤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넥스트 게임주 다음에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NHN을 첫 번째 들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볼까요? 동사는 게임과 결제 이 두 개의 양수 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도 하지만 또 결제 시스템을 페이커라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게임사 리레이팅에 따라 게임 부분의 가치가 상향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비게임 부분에 있어도 호조가 일어날 것이다. 비게임 부분도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호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게임과 비게임의 양수 겸장의 그러한 특징이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죠. 예, 드래곤 퀘스트 캐시 12월 1일 날 출시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신작 스케줄도 탄탄하다. 예, 게임에서는 드래곤 퀘스트 캐시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드래곤 퀘스트 캐시 이메이드와 협업으로 블록체인 게임 등 다수 개발을 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게임을 다수 할 거라는 거죠. 블록체인 게임은 뭐라고 했죠? 기본이 P2E라고 그랬죠. 거기서 뭔가를 파서 코인을 걷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빅테크와 순수 게임사들의 갈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재평가가 기대되는 회사이다. 네, 숨겨져 있는 강자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으로서 한 부분이 있고 그의 결제라든지 빅게임 부분도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양수 겸장의 회사이다. 그리고 위메이드와 협업도 하고 있고 신작 게임도 발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결제 시스템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양수 겸장인 동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일단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전고점이 코비드 터지고 96,050원, 96,500원까지 찍다가 쭉 빠져서 거의 65,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죠. 이러다가 최근에 꼬리를 45도, 90도 각도로 치고 올라와서 전고점에 와 있습니다. 돌파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기로에 있죠.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돌파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수익률을 지금 들어가면 20%가 적당합니다. 20% 오면 무조건 자르고 나오셔야죠. 이 정도의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종목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섭게 국내 기관들이 사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또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의 72,000원대에서 93,000원대까지니까 이미 한 40%, 50%가 올랐는데 요즘 뭐 3, 40% 오른 것도 아니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 NHN은 2013년 8월 네이버에서 독립을 했죠. 네이버에서 게임 사업 부분을 띄워가지고 인적 분할되어서 동월에 상장됐습니다.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네이버의 게임 사업부를 들고 나온 거군요. 2020년 매출액 1조 6,752억 원 중 게임이 24%, 결제하고 광고가 39.9%, 컨텐츠가 약 9.9%, 커머스 17%, 기술 약 10%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게임과 결제, 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간편결제, 컨텐츠 사업으로 다각화를 하기 시작했다. 네, 이 부분이 핵심이네요. 특히 컨텐츠 사업으로. 게임은 원래 이제 숨겨져 있어서 그런 대로 밥을 먹고 살았는데 페이커라는 간편결제에서 코인이 있는 거죠. 네, 코인이 있고 결제 사업 부문은 다음 컨텐츠 사업으로 회사가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상승 원인을 보면 NFT 게임 출시입니다. 최근 NFT 관련 게임 출시 및 이슈가 게임 산업이 주식시장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위메이드 트리와 위메이드 자회사죠. MOU를 체결해서 NFT 관련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2020년 중 공개를 예상하고 있으며 슈팅 RPG 게임 프로젝트 나우는 위메이드 트리와 함께 협업하여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네, 프로젝트 나우 게임 이름이죠. 슈팅 RPG 게임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기존 게임 사업에 적용하던 퍼 13배에서 15배로 올려도 되는 게 아니냐. 이에 따라서 목표가가 상향됐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동사의 목표 가격을 상향한 원인이죠. 그렇습니다. 동사는 NFT 게임 이외에도 드래곤 퀘스트 캐시 아까 이야기했죠. 11월 1일 출시할 예정이고 건지엄 모바일, 일본 유명 IP와 활용한 PVP 대전 게임 4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과도 협업을 하는 거죠. 게임 산업도 꾸준히 좋은 종목들을 계속 위메이드와 협업해서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동사의 두 번째 매력은 테이크 기업으로 변신한다. 기술 기업이죠. 어떤 기술 기업으로 변신을 하느냐. 테크 기업으로 변신 중 빅게임 부분 수익성 개선이 최근에 눈에 띄고 있는데 크라우드 누적 수주액은 1천억을 돌파했다. 크라우드로 가고 있네요. 일본에서는 아마존 AWS 프리미엄 컨설팅 파트너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클라우드 부분 적자폭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개선 중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초창기에는. 네. 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커지는 거죠. 중국에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사업과 북미 지역 B2B 커머스 등 글로벌 커머스 사업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국내 대형 플랫폼 업체와 경쟁하지 않는 영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네이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2018년 60대에 불과했던 빅게임 매출 비중은 2022년에 80%로 상회할 전망이다. 게임을 줄이고 크라우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회사를 키우는 뭔가 기업 구조에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돈이 되고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비용을 커버하면서 수익이 되는 과정이 있다. 회사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매력적이고. 동사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영업이익은 약 1000억 정도 나왔죠. 내년에는 1320억 정도, 2024년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꾸준히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동사의 퍼도 이제 줄고 이제 저평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ROE도 조금씩 늘어나고 순차익금비는 원래 빚이 없는 기업이고 동사의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봐도 파이낸셜 데이터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 회사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NHN 사이버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제가 이제 결제 기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최근에 코인이라는 것은 결제 시스템과 너무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것을 해본 기업과 해보지 않는 기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시스템을 해본 사람들은 그 많은 뒤에 고객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 이게 자산입니다. 이제부터는 결제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검토를 해봐라, 관심을 가져보라고 추천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을 한번 들어갈까요? 3분기 매출액은 1943억으로 YY로 22% 증가했다.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0.7% 소폭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죠. 이는 일회성 비용에 기여는 뭔가를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결제 사업 매출이 YY로 23.6% 상승했습니다. 1803억을 기록하며 탑9이 성장을 했죠. 탑9이라는 것은 매출액의 예상 매출액을 말하는 거죠. 온라인 및 오토 결제의 구조적 성장, 소비 글로벌화에 따른 추가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기대. 향후 플러스 15% 수준 수익입니다. 155%가 아니라 15%죠. 15%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분. 어제 많이 올랐지만 오늘 조정받으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고점이 7만원 수준이었죠. 지금 64,000원이니까 전고점이 왔습니다. 아까 NHN도 그렇고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는 잘 오죠.
여기서부터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장이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게임, 엔터, 뭐 NFT 뭐 이런 것들이 죽지 않는다면 동사는 돌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종목의 매력 포인트는 결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된다. 새로운 시대, 코인의 시대, 메타버스 시대, NFT 시대에는 결제 시스템 관련 회사들이 유리한 국면이 있다. 무엇과도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도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코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국내 기관들이 꾸준히 사서 모으고 있죠. 그렇죠? 네, 10월 중순부터.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그렇게 사지는 않았는데 어제 이제 9만 주 사고 들어오면서 매수 대열에 가입을 한 거죠. 자, 동사의 수급 추이는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3분기 실적 앞에서 이야기했죠. 3분기 매출액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상승 중이에요. 이게 초점이죠. 네. 3분기 매출액은 1943억으로 YOY로 22% 증가했다. 그렇죠? 온라인 결제 사업은 23.6% 상승. 오프라인 결제 사업의 또 YOY로 증가세 전환이 예상돼서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사람이 많이 움직이면 오프라인 결제도 당연히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가 양수 겸장으로 늘어날 것이 동사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인데 아예 첫 번째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디즈니와의 협업이죠. 그렇죠? 디즈니의 유일한 결제 시스템 결합을 할 수 있는 국내 결제 회사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선정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부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는 시범이 아니라 오리지널 서비스를 하는데 동사가 결제회사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는 디즈니 플러스의 유일한 결제회사로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협상 중인 걸 알려졌다. 네, 협상이 된 것 같아요. 글로벌 컨텐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11월에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해서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죠. 동사는 출시 16개월 만에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해 5년 내 구독자가 6천만에서 9천만이었던 당초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죠. 16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명작 애니메이션을 보유한 디즈니와 여러 가지 뭐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네, 여기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오,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가 OTT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동사가 결제회사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동사의 새로운 어떤 양수기능, 날개를 하나 더 달아준 거죠. 나중에 이러한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경험이 있다. 다른 회사와 해봤다는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사가 다른 글로벌 회사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의 단독 결제 청구로 NH 사이버 결제가 거론되고 확정이 된 것 같다. 이게 동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매출이 7,499억, 네, 영업이익이 379억이네요. 내년은 500억으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상침 비즈니스원인데요. 이 회사는 제가 너무 잘 알죠. 저희 카페 친구들은 제가 비즈니스원을 과거에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잘 아는데 좋아했다가 많이 당했죠. 당했다가 회사가 팔리고 많은 시간을 이제 좀 옆으로 기다가 최근에 확 치고 올라오는데 이 회사는 제가 IR 기업 탐방을 한 5번 정도 왔습니다. CEO하고도 되게 친한데 최근에는 거의 잘 못 만났습니다. CEO께서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최근에 너무 바닥에 깔려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추천을 했는데 어제 막 작업을 하는데 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제가 탑3에 넣어봤습니다. 결론을 한번 볼까?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 중이다. 오,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그렇죠? 우리 회사가 일을 하는데 세금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서류 작업 뭐 회계 작업 이런 것들을 다 한 토탈로 해주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통합 재무관리 솔루션 런칭으로 신규 고객가 유입 및 아르프가 상승 효과가 있다. 그렇죠? 21년 7월 웹 플랫폼 B2B 이커머스에 진출했고 상품 확대 및 UI 고도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 시스템 비즈니스 관련된 플랫폼에 접근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 인수를 통해서 최근에 M&A를 좀 하더라고요. 사업 부분별 경쟁력 강화 및 확대로 비유기적 실적 성장 전망이 예상된다. 그렇습니다. 동사의 대주주가 PF입니다. 이 PF의 돈을 국민연금이 이제 줬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팔았죠. PF가 젊은 친구 세 사람들이 이제 하던데 여기에 기존에 그 근무하셨던 CEO가 이 회사를 원래부터 키워왔던 이병두 사장님이 그 새 리더와 함께 일을 하시는 모습인데 조화를 잘 이루고 회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볼까? 네, 어제 상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어제 작업 후에 막 이거 쓰고 있는데 상이 들어가서 저도 이거 좀 당황했습니다. 네. 미리 생각했던 종목에서 네,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수급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기관 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틀림없이 동사는 올라가지 않고 빠져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가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약 15% 정도까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 조정 정도를 받을 때 천천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먼저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전자세금계산을 발행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 세금 계산서를 조그만 기업이잖아요. 더전비주얼은 작은 기업인데 이 회사는 전부 우리나라의 굴지 기업들과 전자 세금 계산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있으면 모 기업이 어디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떤 데 주로 구매를 하고 사용하더라. 뭐 맥주 회사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봤더니 여름에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팔리고 이런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이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기본 어떤 사업 비즈니스 하나이고 다음에 이렇게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업을 하다 보면 담당자가 컴을 열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인사, 결제, 오피스 관련된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편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간단하게 받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하고 자기 웹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필요한 빅데이터를 보고 통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줘. 이게 이 회사의 기본 비즈니스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익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 전자계약 솔루션 기업인 동사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스마트비를 비롯한 서비스 영역에서 성장하면서 실적 호진을 견인했다. 동사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급이 94% 증가한 82억 5천만. 영업이익은 83%가 늘어난 24억 6천만. 대단하네요. 그렇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매출 급증은 지난해 인수한 넛지 파트너스와 시너지 효과로 본격적으로 스마트 빌 서비스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넛지는 3분기 매출액이 3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M&A도 신중하게 잘 했다는 거죠. 네, 이 회사에 있는 새 리더와 또 이병두 사장님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고 업계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약간 니치 마켓에서 좋은 회사를 잘 골라서 길러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팔고 나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하는데 장기적 투자적 관점에서 이 회사는 접근하면은 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제가 넛지 파트너스를 인수했는데 넛지 파트너스 지분 80%를 102억 원을 주고 2021년 2월 5일에 인수했는데 기존 매출 매입 데이터 경비 처리 및 전자 결제 서비스 통합을 하고 세무 업무까지 처리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업무를 넛지 파트너스가 좀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를 산 거죠. 그렇죠? 약 400의 고객사를 중심으로 전차 전환전을 이 회사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죠? 네. 연동 구축 위에 플랫폼 유지 보수 및 이용 수수료 등 수취하고 있어 채택이 되면 안정적인 실적 정상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스마트빌 매출은 지난해 114억에서 올해 33% 증가한 152억까지 증가할 것이다. 향후에 15에서 20% 연간 성장입니다. 스마트 빌이라는 게 업무상에서 필요한 세금, 그 다음에 인사처리, 계약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로서 쉽게 처리해주고 만들어지고 표준화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비즈니스가
향후에 더 성장해서 그래야만 인건비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인건비 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사팀 직원 두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러한 대치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네, 영업이익이 95, 약 100억 정도 나왔죠. 내년에 22년에는 약 120억 정도. 드디어 이제 세 자릿수 수익으로 올라오는 거죠. 네, 바쁜 아침에 우리가 세 종목을 봤습니다. NHN, 게임과 기타 부분, 페이커 결제, 광고, 플랫폼, 뭐 컨텐츠 이렇게 양수 겸장으로 숨겨진 리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이런 회사를 한번 추천을 했고요. 다음에 결제 시스템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코인도 붙일 수 있고, 메타버스도 붙일 수 있고, 월렛 기능도 할 수 있고, 비트코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어떤 가치가 올라오고 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좋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비즈니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그 회사 뒷면에 막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주고 그 가공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원. 이 회사가 혹시 우리가 게임 이후에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와 종목을 찾는다면 강력히 사볼 만하다. 관심을 가질 만하다. 사볼 만하다. 관심을. 사란 이야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 꼭 기억을 해주시고 관심 있게 한번 여러분의 시각으로 마지막을 한번 더 분석해보는 그러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주말입니다. 오늘도 장이 잘 올라가고 불장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신 우리 주린 친구분들에게 뭔가 주말 선물이 주식에서 시장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좀 저희 친구분들에게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늘 아름답게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몇몇 친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